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이제 턱밑까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 불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공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영하입니다. 네, 굿바이 이재명 그 책에 쓰신 거 이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돼야죠. 예.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그 이재명이가 이제 우리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에 대해서 오랜 기간 뭐 예. 이렇게 말하자면 뭐 추적이라고 그럴까 오랜 기간 이재명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책까지 쓰셨는데 추적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무서운 사람인데 저 남욱이나 이제 뭐 괜찮을까요? 나무. 너무 많이 불고 있는데 지금 남욱이. 그러니까 남욱이나 예. 유동규가 불고 있는데 예. 이재명이 괜찮을 것이냐? 아니 저 신변이 괜찮을 거냐 남욱하고 유동규. 남욱이나 그 유동규가 신변이 괜찮을 것이냐? 네네네. 글쎄 그거 아무래도 위태로울 수도 있죠. 신경을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재명 성격상 지금 뭐 다 지금 법정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저 장영하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니까 법정에서의 그 진술은 효력이 크다면서요. 그 남욱이가 부는 거. 예. 위증죄가 담보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말을 할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무슨 위증죄나 물론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법정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 선서를 하고 네. 증인 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신문이나 또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면 예.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재판장에서 저 증언하는 건 그렇죠. 증인으로 증언할 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남욱이라든가 유동규가 법정 안에서 지금 다 이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법정에 재판한 걸 보지 못해서 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증언을 할 때 그렇게 그 남욱이가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증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니까 네. 신뢰성이 신빙성이 훨씬 더 높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남욱이 한 얘기하고 유동규가 한 얘기가 이제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 대장동 사태 터졌을 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그 진실이 네. 이제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그렇죠. 정진상하고 김용은 입을 맞출까봐 서울구치소에서 둘 다 따로따로 독방을 주고 접촉을 차단했다고 그러던데요. 원래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아하.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구치소에서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그 동선이 겹치지 않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하죠. 네. 그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범이나 네. 서로 내통해가지고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따로따로 접촉 못하게 네.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왜 아까 남욱이나 유동규가 괜찮을까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냐면요. 예. 남욱이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 심경을 토로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예. 자기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겁니다. 개딸들이 칼 들고 쫓아올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협박이나 압박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공포감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옛날에 그 굿바이 이재명 한창 이제 그 많이 팔리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네네. 주변에서 당신도 저 여러 가지 어떤 신변 조심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무슨 뭐 위해를 가하거나 네. 물론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겁을 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구만요. 예. 있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뭐 발언하고 행동하고 한 것이고 예 아무래도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있는 사실 다 털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 완전히 이제 불리하게 되니까 자기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긴 하진 못할 거고요. 네. 이제 그럼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추종자들이 이제 뭐 나서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은 그 뭐 쌍방울 등 뭐 조폭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박철민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네.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이가 지금 그 성남시의 그 우수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포상도고 했잖아요. 네네. 시상도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재명의 조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그 부분도 사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폭과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네. 심지어는 그 성남시에서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코마트레이드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는지 네. 그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예. 다시 조사할 게 많네요. 많죠. 지금 언론에 드러난 거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의 여러 가지 특히 분당 쪽에 네. 가서 이제 판교 구청부지 뭐 매각하면서 MOU를 체결한 거라든지 네. 가스공사 자리에 뭐 아파트를 그냥 너무 밀도가 높게 지은 것이라든지 네. 뭐 펀스테이션 자리 처분한 거라든지 네. 또는 지금 백현동의 그 호텔 부지를 이렇게 뭐 임대한 거라든지 네. 또는 뭐 그런 저런 백현 마이스 단지에 또 이제 그것을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의혹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관한 비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거 말고 원래는 밝혀지지 않은 게 개수가 더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 언론에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안 나온 게 더 많다.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예. 야,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기 전서부터 우리 장영하 변호사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전부터 알죠.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안 것은 1989년도부터 제가 성남법원 판사할 때 네. 그 이제 심출락이 변호사로서 그때부터 알죠. 그때도 정진상은 그때 아셨습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정진상은 알 수가 없죠. 네. 정진상이 몇십 년간 이재명하고 한 몸이었는데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글쎄 이제 그 뭐 사진을 제대로 안 찍히고 주변 드러내지 않아 가지고 최근에서 이제 사진이 뭐 두세 장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신비하기도 하고. 장영하 변호사께서 모르실 정도면 진짜 조심스럽게 정진상이 행동을 해왔다는 건데. 아마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부터 네. 실질적인 2인자였다 정진상 씨가. 그러니까요. 네. 성남시의 이재명 대표가 1인자. 네. 그다음에 정진상이 2인자. 네. 실질적으로 다 지금 그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았어요.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네. 자 이제 뭐 내일인가 내일인가요? 하여튼 저기를 부른답니다. 김만배가 법정에. 예. 그러면 이제 나무까지 유동규 나무 다 불었고 김만배도 그럼 불 수밖에 없나요? 그렇게 앞에서도 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앞에 불었다고 김만배가 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김만배도 좀 그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신은 이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계속 그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는 아니다 이제 그 남욱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김만배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사실 실토하든지 그럴 텐데요. 지금 이제 핵심 측근들이 결국 이제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제 뭐 김만배, 유동규 이제 남욱은 뭐 핵심 측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특히 유동규와 지금 남욱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그 있는 진실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만배도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자신 앞길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법정에서 위증해버리면 죄가 또 나중에 더 추가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김만배도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전서부터 아셔서 성격 같은 걸 아실 텐데. 그럼요. 예. 이재명이가 이제 순순히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억울하게 죄도 없이 감옥 갔지만 그렇죠. 순순히 저 감옥을 갈까요? 아니면 무슨 온갖 지금도 뭐 저기 뭡니까? 네. 그 헬로윈 그 이태원 그것도 지금 많이 이제 써먹으려고 지금 남용하는 걸로 예. 보여지고. 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절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법에 의해서 박탈되기 전까지는 네. 당 대표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집요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순히 그걸 인정하고 무슨 뭐 이게 처벌받거나 무슨 자리를 내놓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을 감옥 가게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그 감옥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좀 워낙 그러니까 권력욕도 강하고 집요한 사람이고 온갖 네.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네. 좀 이제 과장 좀만 보태서 얘기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런 네. 사람이다. 네. 그 이제 예측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얼마나 기소가 될지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 워낙 이제 그 야당 대표인데다 그래서 검찰도 거의 확실한 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또 이제 얼마나 더 드러날지도 모르고 이재명에 이제 힘이 빠지면 이재명에 관한 그 부정이나 비리가 또 더 많이 제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받을지는 건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예의서 보듯이 뭐 작지 않게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건 민주당에도 좀 많은 사람이 연결된 것 같아요. 이제 돈으로. 지금 이제 대장동에서 그 돈이 그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2020년경에 김만배가 뭐 갑을 400m 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돈이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선거 자금으로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추측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아직까지 이재명을 말하자면 내치지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몇 명밖에 지금 이재명 뭐 손절해야 된다는 사람은 지금 몇 명 나왔고 예. 아직까지도 송영길은 어디가 있습니까? 송영길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까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쪽이라서 그렇군요. 챙기고 있지 못해서요. 하여튼 굿바이 이재명이 아직도 많이 팔리나요? 요즘은 이제 별로 거의 안 나갑니다. 그게 합쳐서 얼마나 나갔죠? 한 10만 부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우와, 지금 상황에 10만 부는 굉장히 많이 나간 겁니다. 예. 요즘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제 홍보해 주셔서 요즘 책이요 10,000부 나가는 책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근데 10만 부는 엄청난 건데 그 굿바이 이재명의 거기서 다루신 거 이상으로 지금 장영하 변호사님도 몰랐던 게 지금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됐을 때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또 무슨 뭡니까 변호사비 대납 미국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뭐 제대로 아직 조사가 착수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재판거래 의혹 등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다 거의 사실이나 진실이다. 제가 지금 백현동 사태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범인은 이재명이다. 왜냐? 권력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권력자가 그걸 뒷받침 안 해주고 관여 안 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 사태에서 그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범인이에요. 범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죠. 이재명이 지시 없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제 요즘 언론에서 그런 이제 그
그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들도 제법 있는 것 같던데, 네. 이제 대장동 이렇게 민관 합동을 해가지고 뭡니까 성남에 뜰 해서 지금 그 7%가 나머지 다 그러니까 애초에 뭡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네. 또는 참여하는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배당을 받는 우선주하고 나머지는 다 보통주 해가지고 7% 네. 김만배,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인가요? 몇 호까지인가 네네. 해가지고 배당받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결국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한 네. 쪽으로 이렇게 언론이 많이 보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저도 예. 이제 그렇게 당연히 그럴 것으로 네. 이재명의 특성상 그럴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진실이 백일화에 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네네.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재명 뭐 구속되는 거? 구속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구속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예. 이게 재판에 회부되는 게 언제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될지 어떨지 문제인데,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야당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현역 의원인데다가 야당 대표인데다가 뭐 아.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요. 아니 또 뭐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친명계하고 이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된다. 민주당까지 이게 함께 이제 친문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에 이재명 구속 뭡니까 체포나 구속 동의서가 이제 예. 체포동의안. 넘어가면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그 숫자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그 숫자가 많아지면 네. 어리편이 되는 거고요. 그 네. 숫자가 이제 많지 않으면 구속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 네.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이재명 건을 거의 초반에 이걸 터뜨린 분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는데 저는 변호사가요. 나무기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다. 왜냐면 이재명 팀을 알기 때문에 뭐 조폭도 연결돼 있지, 무시무시한 또 경기동부연합 연결돼 있지, 뭐 북한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변 보호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유동규도 그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신변 보호 요청하면서 다 무섭다고 그랬는데 나무기도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무기가 얘기하는 지금 법정에서 쏟아내는 증언이요. 자기가 이거 지분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분 있다. 1호가 이재명 지분이 몇 퍼센트 이런 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건 자기가 책임지는데 왜 허위라고 하느냐 그걸. 그러면 위증죄로 고소해봐라. 그러니까 고소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나무기 쏟아내는 게 다 사실일 걸로 보입니다. 유동규하고 또 얘기하는 게 또 일정 부분 다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 과연 아까 이 장영하 변호사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순순히 감옥을 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벌릴까 그게 두렵습니다. 제2의 이태원 같은 걸 벌릴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할까. 지금 2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태원 진상규명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재판 가기 전에 뭔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구속을 해야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데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시간을 끌면은 자기가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린단 말이죠. 그게 법적으로는 이미 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법이 아닌 다른 걸로.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아니면 이제 버티다 안 되면 그런 것도 안 먹히고 그러면 이제 노무현의 길을 선택할지도 무섭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밝혀야 돼요. 다 법정에서 징역 20년이든 30년이든 판결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런 죄 짓는 놈은 크게 벌을 받는다는 걸 사회에 이게 정의가 서야 됩니다. 시간 끌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